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16만 6,600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줬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명히 이 최대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야,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진짜 잘했다라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죠? 어제는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왜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올라가주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어쨌든 실적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 관점에 대해서는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진정한 매도 타이밍은 언제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을 매도하신다, 차익 실현하신다, 이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전량 매도를 한다? 그 구간은 확실히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가 되었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일단은 어느 특정한 이제 집단에서 물량이 뭐 대거 출하되고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삼성전자가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와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요, 중요한 얘기를 여러 개 말씀드려 볼 거고, 결국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 우리 삼성전자가 이 엄청난 상승 랠리로 17만 전자까지도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주분들, 선배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삼성전자가 쭉쭉 올라가 줄 건데 왜 분할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느냐, 나는 그냥 들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갈지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신이에요. 신밖에 그걸 하지 못한다. 결국 3전이 좋은 거 인정하지만 이게 솔직히 17만원 찍고 쭉 빠질지, 20만원 찍고 쭉 빠질지, 뭐 50만원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오바를 했는데 지금 당장 50만원은 어렵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수익 실현은 언제든 옳다라는 거고, 결국 주식 잘 하시는 분은 뭡니까? 자, 수익을 얼마나 잘 내느냐, 100%, 1000% 냈느냐, 이게 아니라 내 계좌에 얼마나 돈을 차익 실현해서 남겼느냐, 이게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매도를 잘해야지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매도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매수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생각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매수할 준비 해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가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 볼 거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저도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두 다 원하실 거기 때문에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신고가 달성해보자 라는 뜻으로 신고가라고 응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 영상을 거의 10,000분가량 시청을 해주셨는데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너무나 안 달려서 속상합니다. 제가 괜히 뭐 팬을 늘리려고, 유명해지려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눌러달라는 게 아니라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도요, 실입니까? 거의 5거래일 만에 개인분들께서 2천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셨던 만큼 이런 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떠서 아직은 자, 우리가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혹여나 음봉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께서 이 투매 물량이 겁먹고 투매하시지 않도록요, 제가 꽉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는요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영상에서 어떤 거였죠? 바로 우리 삼성전자가 시총 1000조를 딱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000조 돌파를 하는 걸요. 자, 1000조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시장에선 뉴스가 도배가 될 거거든요. 어떻게 도배가 돼요? 1000조를 달성하자마자 삼성전자 국내 코스피 최초 시가총액 1000조 클럽 합류,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올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12월 중순이죠. 12월 중순부터 개인분들의 수급의 영향으로 인해서도 그동안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와 준 것도 있겠지만 이 시총을 1000조 달성한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도
이때도 어떻게 해요? 개인분들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개인분들께서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계셨지만 자 불타기, 추매를 하실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런 분들 있죠?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야, 이 구간도 고점이다. 나는 쉽게 못 살 것 같아. 자, 올라오다가 이때도 어땠어요? 이 실적 발표 전으로 해서 잠정 실적 발표 전으로 해서 이때도 비싸. 못 샀죠? 그리고 지금도 비싸서 못 사. 이런 분들이 보통 조선, 방산, 원전, 로봇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자, 이쪽에 있던 이 투자금들, 고객 예탁금이요. 여기서 이제 요즘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섹터를 다시 옮겨가서 투자할 곳을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 또 쏠리게 되는 게 반도체 쪽으로 자, 투자금이 되고 유입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개인분들의 이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 랠리가 주도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된 상승 이슈 중에 하나였던 건 뭐였습니까? 개인분들이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차트 흐름 보면 어때요? 정말 쉬지 않고 잠깐 쉬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올라갈 때 6만원에서 7만원에서 8만원에서도 삼성전자 10만전자 우습게 간다 라는 논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자, 이 구간에서 역사적 고점 찍고 거래량 엄청나게 터진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요, 그들의 물량을 대거 차익 실현하면서 개인분들한테 털고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이요, 탈출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쭉 흘러내리다가 자 7, 8만 원대에서 사셨던 분들이 탈출했던 기간이 언제다? 자그마치 최소 잡아서 3년 걸렸습니다. 3년. 이때요. 이렇게 해서 물려있다가 여기서라도 마저 탈출을 못하셨으면 주가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쭉 흘러내렸죠. 이 5만 원까지도 찍고 나서 이제서야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갑자기 고점에서 윗골이 달린 어떻게요? 장대음봉이 뜬다. 이거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보유 중인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 비중을 좀 덜어내면 좋냐, 이 부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제 관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965조입니다. 시총 1000조 달성까지는 35조가량 남아있고요. 그러면 주가가 얼마 정도 가면 돼요? 자, 17만원 정도까지 달성해준다 라고 하면 무리 없이 1000조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 1000조라는 수치를 달성해주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개인분들이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뭐였어요? 10만 전자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뭐가 될 수 있겠다? 상징성은 바로 시총 1000조 기업.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본 개인분들께서 이제 진짜 제대로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언제 터져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 개인분들이 많이 몰렸을 때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밖에 안 밀릴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이거든요. 15만 5천 원. 자, 그러면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17만 원 트라이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다, 주주분들 선배님들이시다,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비중을 좀 덜어내지 못해서 항상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뭐 3분의 1이든 한 4분의 1 정도든 이거는 차익 실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당연히 일단 우리 단기적으로 큰 일정이었던 잠정 실적 발표 1월 8일에 끝났죠. 그리고 1월 29일 날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다 진행됐죠. 그러면 당분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1000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 구간이 상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뚫기 전까지는요 결국 이거는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 물량과 이 저항대가 맞물려서 어쨌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조금 나는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5천 원 여기 지켜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측면들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서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어떤 거요? 우리 삼성전자 신고가까지도 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주분들께 신고가 댓글 달아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댓글이 너무나 안 달리기 때문에 저 속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들 달아주시고요. 달아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금요일에도 놀러 가셔야 되는데 솔직히 쉬고 싶으신데 이 삼성전자를 공부하시는 우리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마 내용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일단 제가 얼마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10배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주장하는 주식의 3요소 있죠. 어떤 거요?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을 부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10배어 달성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 일단 요즘 로봇주들이 현대차가 그동안에 아트라스를 통해서 대장주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현대차가 많이 올라가주지 못하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또 잠잠한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아무런 로봇주나 사라, 로봇주 쳐다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이거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뭐를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사업 부문, 뭐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있어요?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거? 로봇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추가하겠다. 기사 가져와 봤는데 이거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휴머노이드 성과 낼 것, AI 전환기 선도. 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도 보게 되면은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압도적인 제품 기술력, 선제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품 가격 상승 및 관세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경쟁 우위를 점유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월달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있죠? 얘네가 기술 취득을 할 건데 이제는 개발보다는 사실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얘네가 발표했던 게 공조, 전장, 메디컬, 그리고 로봇 이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이죠. 이거 투자도 지속해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이거를 컨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집중해주세요. 이거 다른 유튜버들도 이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다른 영상에서 못 보시는 거니까 꼭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거 미래 먹거리 확보 왜 하고 있는 거죠? 앞전에 HBM한테 납품을 못하면서 SK하이닉스한테 자 독점을 뺏겼죠. 그럼으로써 주가가 언제요? 24년 중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바닥에서 빌빌 기었던 건데 이 뼈아픈 과거를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반도체만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로봇까지도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해서 가져가야겠다라는 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면서 미래 방향성을 만들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술을 취득해서 실제로 자기들의 사업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었죠. 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얘기했듯이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대상이 인수를 할 기업들이 인수의 대상이 돼볼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공조랑 메디컬 얘네는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삼성전자의 사업성에서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사업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근데 비교적 전장이랑 로봇은 어떻죠? 자, 로봇은 이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만큼 삼성전자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전장은 어떻죠?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자율주행을 거론하는 만큼 전장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로봇이랑 전장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애들만 잘 잡아놓으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2의 뭐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 마냥 헛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배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지 따져봤을 때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료도 봤을 때 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논리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바로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10만 원을 향해서도 올라가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X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 전장이랑 로봇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집중해 주시고요.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미 이렇게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처음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서 시장 상황에서도 보게 됐을 때 이 자율주행이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얘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것만으로 바닥권 1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자, 80만 원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배 상승한 겁니까? 40배가 넘어요. 자,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한 10배거 정도만 기대해보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26년에 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딱 한 300만 원만, 이거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한 번씩들 받아가 보셔서요,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소리 준비한 10배거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신고가 남겨주시고요.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삼성 보내셨으면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돌아와서요. 우리 삼성전자 앞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구간을 대응하시라고 했었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5만 5천 원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가 1차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조정이 두렵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는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분할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 한번 지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삼성전자 결국 길게 보면 우상향 할 겁니다. 우상향 하면서 26년엔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증권사들도, 자, KB증권에서 얼마 얘기했죠? 24만 전자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26만 전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진짜 유례적으로 올라와 준 거고, 이때의 상승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이때는 뭘로 올라왔다?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단기간 상승 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쭉쭉 올라가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가운데에서 조정이 생길까요? 올라갈 때? 주식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주포는 누구라고 했죠? 자, 삼성전자의 주포는 외국인이다. 근데 외국인들이요, 한때 비중이 54%까지나 달할 만큼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 빨간색은
주가고요. 파란색은 외국인 비중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주면서 주된 상승의 원인은 외국인들이었다. 25년도까지만 해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어때요? 이때부터 벌써 외국인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잠깐 한풀 다시 올라와주는 듯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의 비중은 줄어들었,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쓰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자, 이평선에서 쓰는 단어를 잠깐만 써볼게요. 여기다가 어떤 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데드크로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쓰는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어쨌든 고가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죠? 우리가 앞전에도 충분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21년도 이 코로나 때도 그동안에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가져왔던 외국인들이요. 자,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 주가는 줄줄줄 흘러내려서 이때까지가 물려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요. 거의 5년 동안 물려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고점을 판단할 때 기준을 뭐라고 보면 되느냐? 차트도 봐야겠죠? 그리고 수급도 봐야 될 거고요. 재료도 봐야겠죠. 그리고 어떤 것도 보면 좋느냐? 삼성전자는 파생도 같이 봐야 됩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선물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옵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ETF도 보면 좋다. 그랬을 때, 자, 차트적인 부분부터 빠르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때요? 단기 추세는 5일선 위쪽에서 아직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평선들이 다 딸려서 올라와주고 있죠?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좋아요. 근데 수급은 어때요? 외국인들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3거래일 연속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누가요? 기관들 쪽에서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마저도 전부 다 삼성전자를 한 달 동안 팔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을 그간 간간히 금융투자 쪽에서 개인분들이 주된 상승의 원인이었죠. 개인분들이 많이 받아가시고 금융투자에서도 약간 들어오기는 했지만 금토는 단타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데 결국 이 고가권에서 개인분들과 외인, 기관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물량을 개인분들이 받으면서 1월부터 쭉 주가를 올렸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은 솔직히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현물도 가져가지만 선물과 옵션까지도 같이 가져간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자, 오늘만 해도요 벌써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조 2천억 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선물 쪽도 보게 되면 1,800억 가량 매도를 했고 누적이 2조 5천억 가량 매도가 쌓여 있네요. 자, 그러면 콜옵션은 보면 마찬가지나 콜옵션도 좋지 않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현물에서도 수급이 좋지 않은 게 나와 있고 그리고 파상에서도 봤을 때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하방에도 같이 보험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재료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앞부분에 11월 달이죠. 이때 왜 고점 찍고 나서 2달간 횡보를 했습니까? 바로 10월 30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려주는 것 같이 굴다가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바람에 조정 국면이 길어졌던 겁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러면 벌써 보세요. 우리가 단기간 이런 재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을 집중해서 보자 라고 했던 건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쨌든 단기간 조정 국면에는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자, 우리가 삼성전자 26년 실적 좋을 거 아니까 다 끌고 가도 좋겠으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런 고점이 형성될 것 같을 때 분할로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눌릴 때 다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응이 만약 여러분들 우리 주주분들 서브님들께서 혼자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 010-9630-2563번 있죠?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 타점, 관점을 같이 넣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안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거 단체 문자 넣어드리고 있는 거 가져왔는데 날짜랑 이거 종목명, 가격 정도만 잠깐씩 보여드리고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11월 3일날 삼성전자 매도 타점 11만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아까 언제였어요? 11월 달에 이 외국인들이 역대급 매도 물량을 던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장 초반에 대응을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 이렇게 보내드려요. 자, 11월 7일날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11월 25일날 이때는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 위주로 안내를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체 문자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010-9630-2563번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이 관점을 확인 정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 같은 경우에 받고 나서 뭐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까 어떤 거요? 영상 중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후속주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만큼 이것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고요. 우리 선배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상 많이들 시청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선배님들은 다들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